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는 10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한창 말 많고 까불어서 밉다가도 몇 년 전에 아들을 영영 잃었을 수도 있었다는 아찔한 생각을 하면 금세 애한테 짜증내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한답니다. 제 아들이 8살이었을 때 저는 아들을 완전 잃을 뻔했었거든요. 그것도 아들의 친아빠와 그의 가족들에게서 말이죠. 저처럼 황당한 일을 겪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나이를 아주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희극인 것 같습니다. 저의 인생 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그러니까 제 나이 24살 때 저의 아들을 임신했습니다. 애 아빠는 저보다 2살 많은 대학생 오빠였죠. 편의상 애 아빠라고 하겠습니다. 당시 저는 피부과에서 간호조무사를 하고 있었는데 애 아빠가 아토피랑 습진 때문에 일하는 병원에 자주 내원했었습니다. 애 아빠는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목 주변에 심각한 아토피와 손발에 습지만 없으면 굉장한 호남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잘생긴 외모와 고른 치아, 서글서글한 성격까지 두루두루 갖춘 사람이었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병원에 내원해서 치료받고 약을 타갔습니다. 얼굴을 익히고 말을 트고 그러다 보니 친하게 되었죠. 원장님 몰래 제약사에서 샘플을 주고 간 아토피용 화장품이랑 샤워 제품들도 아름아름 챙겨 주었습니다. 하루는 남자친구와 같이 보라면서 영화 티켓을 2장 주었습니다. 남자친구 한 번도 없어 본 저였기에 무심코 교제해 본 적 한 번도 없다고 손사래를 쳤었죠. 그랬더니 같이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되었고 애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 생애 가장 아름다웠고 행복했던 경험이었죠. 애 아빠는 집이 잘 사는지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저는 대학을 가지 못했었고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바로 간호조무사 학원 다니면서 자격증을 땄었기에 대학 생활은 전혀 알지도 못했죠. 집에서 등록금 대주고 공부하면서 자기 차 끌고 시간 날 때마다 여행 다니는 애 아빠가 부럽기도 했고 그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저의 형편과 모습 때문에 늘 의기소침했었습니다. 애 아빠가 하는 말이라면 다 맞다고 생각했고 저는 늘 알았어요. 그렇게 해요. 라는 말밖엔 할 수 없었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교제한 지 몇 개월 안 돼서 임신을 했고 애 아빠가 하라는 대로 서울 외곽의 한 병원에서 중절 수술을 했죠. 너무나 끔찍한 경험이었는데 그래도 애 아빠가 다정하게 위로해 주었기에 후회한다는 생각은 안 해봤었죠. 피임약을 철저하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들어서더라고요. 2번째 임신의 애 아빠가 그러더군요. 아이씨, 또 임신했어? 네가 무슨 멍멍이냐? 돌아서면 임신하게. 피임 제대로 한 거 맞아? 너 진짜 바보냐? 지난번 중절했으면서 조심을 못하냐? 또 돈 들게 생겼네. 이번엔 네가 돈 내. 병원은 지난번 거기로 예약할 테니까 너 자꾸 이런 식이면 나 더 이상 너 못 만나. 오빠, 나 빠듯한 거 알잖아.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어서. 수술비 내면 생활비가 모자라. 내가 더 조심하고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오빠가 이번 한 번만 도와주라. 진짜 미안해. 그때는 제가 왜 그렇게 미안해 했는지 저도 참 세상 물정 모르는 밥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애아빠는 단호히 싫다고 하더라고요. 카드값 많이 나와서 아버지에게 혼이 많이 났다며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는데 당시 집안 사정이 많이 안 좋아서 카드 대출도 많이 받았었고 연체도 되어서 돈 나올 곳이 없었죠. 원장님에게 가부를 부탁했지만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당하고 어딜 둘러봐도 10원 한 장 나올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월급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고 계속해서 빠듯한 나머지 서너 달은 중절 수술을 위해서 돈을 모아야 했죠. 저는 배부른 것이 들킬까봐 복대를 동염했고 집에서 나와 딱 한 명 있는 친한 친구에게 사정을 말한 후에 그곳에서 출퇴근을 하였죠. 그 친구는 예나 지금이나 늘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돈을 모아서 수술을 하러 갔는데 의사가 늦었다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뱃속에 아이가 너무 커서 자신의 양심상 수술을 할 수 없으니
다른 병원을 찾아보라며 말이죠. 의사의 양심이라는 말에 많은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너무 쉽게 수술을 생각했고, 심지어 첫 번째 수술 때 아무렇지 않았던 것이 제 자신이 너무 혐오스러웠습니다. 며칠간 고민한 끝에 아이를 낳으려고 결심했어요. 친구는 제게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일이라며 말렸고, 앞으로 많이 남은 저의 인생을 생각해서라도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으나, 저는 여전히 애 아빠를 좋아했고 그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아이를 낳고 싶은 열망이 너무 컸습니다. 아마 당시엔 애 아빠에게 너무나 큰 미련이 남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으면 저랑 결혼해 주겠지라는 위험한 생각을 했었죠. 저는 수없이 연락을 한 끝에 아이를 낳을 거라는 저의 의지를 전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답변을 기다렸는데 결과는 미쳤다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겠다고 하자 여러 번 저를 찾아와서 회유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돈을 주겠다고도 했죠. 결혼이 무슨 장난인 줄 알아? 우리 서로 만나는 동안 재밌었잖아. 솔직히 서로에게 호감도 있었고 즐거웠던 것도 사실이잖아. 그렇지만 딱 거기까지라고 우리 사이는. 여자친구가 임신했다고 결혼하면 대한민국 20대 남녀는 지금 거의 다 결혼했었어야 해. 그렇지만 현실은 다르잖아. 한 해에도 수십만 건의 중조수술 한다고. 애 가졌다고 다 결혼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우선 애부터 정리하고 결혼은 나중에 생각하자. 돈도 내가 다 준비할게. 너는 병원에만 가기만 하면 돼. 제발 나 좀 살려주라. 이건 너 죽고 나 죽자는 식밖에 안 된다고. 머리가 나빠도 세상 돌아가는 것은 좀 알 때가 안 됐냐? 하나는 알겠더군요. 수술하면 나중에 결혼해 준다는 말이 거짓말인 것을 말이죠. 그렇지만 내색할 순 없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참 구질구질하게 굴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만 해주면 평생 애 아빠에게 복종하며 살겠다느니 시부모님 잘 모시겠다느니 되지도 않는 말들을 막 쏟아냈죠. 애 아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저를 향해 엄청난 비난을 하며 다시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그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얼굴도 반반하고 잘 가꾸면 충분히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명하지 못하네? 기어이 뱃속애를 낳겠다고 했다면서? 내가 이러고 싶지 않은데 세상에 워낙 버러지 같은 여자애들이 많아서 말이야. 그래서 각서 한 장 써달라고. 내가 애를 낳든 굶겨 죽이든 말든 상관없는데 애를 핑계 삼아서 내 아들과 우리 집 발목 잡지 않겠다는 각서다. 우린 너의 미래를 생각해서 수없이 설득했으나 너는 너의 자유의지대로 우리 집안과 일체에 상관없이 애를 낳는 것이니 이 시간부로 애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내용이야. 생각 같아선 사람들 부려서 억지로라도 네 뱃속에를 떼내고 싶지만 많이 참는 줄이나 알아? 아직 어려서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모양이라 이쯤에서 끝내는 줄이나 알아. 그리고 서류에 사인하기 전에 자필로 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내 아들과 우리 집안에 지우지 않겠다는 것을 정자로 또박또박 쓰라고. 싫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수술하러 가든가. 아주머니 말처럼 제가 원해서 애 낳는 거예요. 그쪽 집에 책임지라고 한 적 없어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거라고요. 그리고 각서 내용이 너무 일방적이네요. 그쪽에서도 제 아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 자필로 넣어주세요. 그럼 바로 써드릴게요. 제 딴에는 드라마에서 본 것이 있어서 뭣도 모르고 짓거렸던 것 같습니다. 애 아빠와 애 아빠의 엄마란 사람은 얼씨구나 좋다 하고 각서에 넣어주더라고요. 그렇게 그걸로 끝이 났습니다. 저도 그땐 완전히 끝난 줄 알았죠. 저는 제 부모님 모르게 결국 출산을 했고 출산하자마자 부모님에게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네 아빠가 누구냐며 당장 찾아가자고 난리를 쳤지만 저는 차라리 둘러대고 한 대 맞는 쪽을 택했습니다. 애 아빠가 누군지 모른다고 말이죠. 휴가 때 여행 갔다가 한때 불장난으로 생긴 아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생계가 더욱 막막했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욱 악착 같아졌습니다. 집에서는 부모님의 잔소리와 어두운 집안 환경 때문에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었고 저는 결국 아이를 데리고 나와 쪽방을 얻어 사는 쪽을 택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제가 아니면 생계를 꾸릴 사람이 없었는데 가족들의 눈에 밟히긴 했지만
그대로 가족들과 살기에는 제 인생은 더욱 낭떠러지로 떨어질 뿐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청춘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은 정말 멋지게 사는데 한창 청춘인 저는 가난한 집안과 거기다 미혼모로서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가난과 어둠을 끊어내기 위해 나름대로의 결단을 내린 것이었죠. 가족들과 당분간 보고 살지 않기로 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수준의 아버지, 넋 빠진 백수 오빠, 그리고 저와 같이 전전긍긍하며 식당 설거지로 생계를 책임지는 엄마. 그런 엄마가 불쌍해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저는 아이와 함께 오롯이 제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엄만 그런 저를 놓아주더라고요. 그래, 넌 나처럼 살지 마라. 요즘 애들은 똑똑하니까 넌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어. 엄마 걱정 말고 너는 집 밖에서 네 인생 살아. 네 아버지나 오빠가 너 찾아가서 행패 부리더라도 잘하고 살아봐. 전화는 엄마가 할 테니까 당분간 집에서 오는 전화는 받지 말고. 저는 간호조무사로 새 직장을 구하고 아이를 돌보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처음에 아버지와 오빠가 찾아와서 돈을 요구한 적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 정말 싹 무시하고 저와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점차 안정이 되더라고요. 이대로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니는 병원에 친한 언니가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방이긴 하지만 간호대학을 들어가더라고요. 공부해서 간호사 자격증만 나오면 지금보다는 더 벌 수 있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친한 언니 따라서 간호전문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다닌 2년 동안 제대로 된 일은 못했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를 하고 육아를 했죠. 다행히 없이 살았을지언정 저와 아들은 굶진 않고 살아는 지더라고요. 간호사 자격증 따고 종합병원에 들어가고 3교대와 시간의 근무를 마다않고 정말 열심히 살았더니 단칸방에서 오피스텔로, 오피스텔에서 다시 방 2개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운이 좋아서인지 하늘의 도움인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제 명의의 아파트도 생겼습니다. 이 모든 게 고작 7년여 만에 이루어진 것이었죠.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수없이 코피 쏟아가며 얻는 것이기에 더없이 값진 결과였습니다. 아들도 귀엽고 건강하게 잘 커서 어느덧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더는 욕심낼 것도 욕심을 부릴 것도 없었죠. 누가 우릴 건들지만 않는다면 잘 살아갈 자신이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그렇게 열심히 사느라 제가 제 건강을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위장병을 달고 살았었거든요. 가스명수나 위청수를 항상 집에 구비해두고 속이 안 좋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먹게 되더라고요. 하루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속이 너무 더부룩하더라고요. 그날도 어김없이 위청수를 찾았었는데 마침 똑 떨어지고 말았죠. 너무 피곤해서 집 밖에 나갈 엄두가 안 났어요. 그래도 약은 먹어야겠고 해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집 안쪽에 삼거리에 있는 약국에 가서 위청수를 좀 사다 달라고 했죠. 아들, 엄마가 쪽지랑 돈 줄 테니까 이거 약사님에게 보여주고 좀 사다 줘. 약국 어딘지 알지? 요 앞 삼거리 모퉁이에 약국 있잖아. 엄마가 집에 올 때 사가지고 와야 했었는데 깜빡했어. 절대 뛰지 말고 조심히 다녀와. 아들은 신이 난다면서 제가 준 쪽지와 돈을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 돼요. 약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약국을 드나든 게 말이죠. 약봉투에 적혀 있었던 약국은 제가 말한 집 앞 삼거리 약국이 아니라 집 뒤편 도로가에 있는 약국이었는데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들은 학교 끝나고 집으로 곧바로 오지 않고 매일같이 한두 시간씩 늦었어요. 한참 뒤에나 알았죠. 처음엔 친구 집이나 오락실에 갔다가 늦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식탁에 약봉투가 있는데 제가 자주 마시는 위청수랑 가스명수가 있더라고요. 아들에게 어디서 난 것이냐고 물었는데 아들이 자주 놀러가는 약국의 주인이 주더랍니다. 아들이 말한 자주 가는 약국이란 집 뒤편 도로가에 있는 약국이었는데 규모가 꽤나 컸습니다. 저는 그쪽 길로 다니지 않기 때문에 삼거리 약국이 익숙한데 아들은 학교 가는 길에 있는 뒷길 큰 약국에 익숙했던가 봅니다. 아들에게 네 돈으로 산 거냐고 물었는데 그 약국 약사님이 그냥 준 것 같더라고요.
약국 아줌마가 줬어. 엄마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간호사라서 집에 자주 없다고 말했고, 엄마가 배가 아파서 이야기랑 저 약 많이 먹는다고 말했거든? 그랬더니 엄마 가져다 주라면서 공짜로 줬어. 그 아줌마 되게 착해. 나보고 자주 오라고 하고, 가면 과자도 주고 빵도 주고 그래. 아줌마 말로는 집에 나랑 똑같은 나이 아들이 있다고 초등학교 1학년생들에 대해 잘 안돼. 나쁜 아줌마 같지 않고 자주 오래서 가는데 가면 안 되는 거야? 약국의 약사인가 본데 아들 말 들어보면 나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애가 실수라도 했을까 싶어서 아이를 데리고 약국으로 갔는데 이미 약국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퇴근길에 들려야지 하면서 깜빡 잊고 여러 날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픈날 롤케이크를 사들고 아들이 자주 간다는 약국으로 가서 여자 약사에게 누구 엄마인데 아들이 실수한 것이 없는지 물었더니 여자 약사가 웃으면서 반가워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전혀 실수 같은 거 없었고요. 애가 워낙 똘똘하고 귀여워서 제가 한 번씩 들리라고 했어요. 미리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학교가 좀 늦어져서 걱정하셨겠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그저께 아이가 집에 위청수랑 가스명수 떨어졌다고 하기에 제가 싸서 보냈어요. 애가 엄청 똘똘해요. 좋으시겠어요. 사실 저도 같은 또래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워낙에 닮아서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오라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손님이 뜸한 시간이라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약사에게 제 아들과 똑 닮은 아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는 서너 살 어렸었는데 초등학생이 되었으면 꼭 제 아들과 닮았을 거라며 계속 눈길이 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날 아이가 약국에 왔는데 너무 똑 닮아서 기쁘기도 하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 아들이 잘 컸으면 딱 저렇게 생겼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약국 문 열고 혹시나 근처 초등학교 다니나 밖을 쳐다보는데 마침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때 불러다가 간식 좀 나누어 줬어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냥 귀여워서 불렀다고 하면 될 것을 그 여자 약사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제게 해주더군요. 저도 아들을 키우고 있지만 남의 일 같지가 않았고 동정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여자 약사에게 괜찮다고 말해 주었어요. 지금처럼 귀여워해 주시면 제가 오히려 더 감사드리죠. 근데 바쁘실 텐데 애가 귀찮게 하거나 실수라도 하지 않나 싶어서요. 그러면 따끔하게 혼내주시고요. 가끔씩 찾아오면 예뻐해 주세요. 약사님이 제 아이에게 해댈 일이 없잖아요. 여자 약사는 제게 연신 고맙다고 말하면서 위청수며 가스명수 등을 여자 약사는 제게 연신 고맙다고 말하면서 위청수며 가스명수 등을 한아름 챙겨주더라고요. 저는 계산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가져가시라면서 등 떠밀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너무 자주 가진 말고 일주일에 2번만 가라고 주의를 주었어요. 만나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진짜 귀찮게 하거나 실수할까 봐서 그랬죠. 아들은 알았다고 했으나 며칠 눈치를 보니 매일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땐 그게 별 대수롭지 않았었습니다. 대의 근무가 3시에 끝나고 잔업하고 하다가 집에 오니 5시더라고요. 그 시간이면 아들이 집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6시가 되어도 오질 않는 겁니다. 혹시나 약국에 있는가 싶어서 가보니 여자 약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말을 꺼내려는데 먼저 제게 말하더라고요. 애 때문에 오셨죠? 전화 여러 번 했었는데 전원이 꺼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아이가 개교 기념일이라 학교 쉬는 거 모르셨나 봐요. 아이도 그걸 잘 몰랐던 것 같고 책가방 들고 등교하길래 불렀더니 역시나 학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개교 기념일이라 학교 안 가도 된다고 말해주고 오늘은 남편 없어서 좀 한가할 것 같아서 좀 놀아주라고 했더니 많이 늦나 보네요. 우리 남편 수원이 아들내미 데리고 놀이동산 가는 거였는데 애가 멀리 가고 나서 내내 후회했거든요. 그래서 미리 허락도 못 받고 놀이동산 보냈네요. 정말 죄송해요. 그 뒤로 계속 연락했는데 전원이 꺼져 있어서 말씀을 못 전했네요. 곧 올 때 되었거든요. 전화해보니 10분 정도면 도착한다고 하더라고요. 걱정했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기분은 좋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제 아이를 어여삐 여긴다곤 하나 이렇듯 뭔가 끈끈한 애착을 주는 것은 어딘가 좀 찜찜했습니다. 저는 여자 약사에게 기분이 좀 좋지 않다며 제 아이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해주었죠. 저와 여자 약사 둘이 대화 없이 어색하게 시간을 보냈고 20여 분쯤 있다가 아들이 약국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아들의 엉덩이를 때리며 화를 냈습니다. 여자 약사가 보기를 원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나가려는데 한 남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아들의 아빠였죠. 그쪽도 저를 알아보고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상황이었고 가슴이 벌렁거리는 채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여자 약사는 제게 다가오더니 남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사를 시키는데 저와 애 아빠는 서로의 눈을 피하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떻게 된 거냐고 아이를 다그치니 그러더라고요. 주인 아저씨가 놀이동산에 놀러 가자고 했고 처음엔 엄마의 허락 받아야 한다고 했으나 제가 연락이 안 되자 주인 아저씨가 엄마 몰래 얼른 다녀오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생전 처음 가보는 놀이동산이라서 너무 좋았다고 말이죠. 주인 아저씨가 엄마 퇴근 전에 가야 한다며 집에 가자고 했는데 놀이동산이 너무 재미있던 나머지 자기가 울면서 더 놀고 싶다고 떼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게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었다고 하는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라고요. 아들이 마지막에 꼭 아빠 같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핏줄임을 알아본 것인지 아니면 애 아빠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인지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꼭 아빠 같다고 한 말에 엄청 섭섭하더라고요. 죽을 똥 살 똥 키워놨더니 언제 봤다고 아빠라고 하는지 말이죠. 그런 복잡한 심경으로 보내고 있는데 애 아빠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쩐지 애가 남의 애 같지가 않았어. 내 와이프가 낯설지 않다고 꼭 이미 가버린 내 아이 같다고 하더라고. 이래서 핏줄은 속일 수가 없나 봐. 내 아들 이제 그만 내가 거둬야겠다. 뻔뻔한 거 알지만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아. 네가 결심만 해주면 모두가 행복해질 거야. 그리고 와이프에게도 말할 생각이야. 와이프가 워낙에 아끼고 정을 줬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 너 같은 엄마보단 우리 같은 부모가 더 나을 것 같지 않아? 그리고 막무가내로 공짜로 내놓으라는 거 아니야. 돈으로 보상할게. 얼마 원하는지 말해봐. 이참에 너도 한몫 잡고 새 출발하면 좋잖아. 너 새 출발하는데 걸림돌 안 되게 호적 정리 깔끔하게 해놓을게. 이만하면 너한테도 남는 장사야. 그러니 애 나한테 넘겨. 시간은 충분하니까 다른 거 생각 말고 애 앞날만 생각해. 어떤 게 애한테 이득이 되는지 아주 잘 알 거야. 그리고 돈은 달라는 대로 다 줄 순 없고 내가 1억, 우리 집에서 1억, 그리고 그게 좀 적으면 몇 천만 원 더 얹어줄게. 그래도 네 생각이란 게 있으니까 금액은 한번 알아봐. 변호사 찾아가면 적정하게 잘 상담해 줄 거야. 강짜 부리지 말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합리적으로. 소송에서 뺏을 수도 있는 거 좋은 말로 할 때 좋게 좋게 하자고. 하나도 안 변했고 뻔뻔한 거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말로 좋게 좋게 하지 말고 어렵게 해봐. 내가 좋게 좋게 애 넘겨줄 줄 알았나 보지? 그리고 너 약사였어? 나는 하도 네가 하는 짓이 찌질하고 치사해서 여자들 등이나 쳐먹는 제비인 줄 알았지. 내 아들한테 혹시 아빠 이야기는 안 물어봤어? 내가 교육 제대로 시켜놨었는데 못 들은 모양이구나. 다발성 골수종으로 온몸에 종양이 퍼져 고통스럽게 죽었으니 우리 아빠에 대해 제발 묻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라고 했는데 진짜 못 들었어? 내 아들에게 있어서 아빠는 고통 속에 비참하게 돼진 사람이니까 너 따위 아빠라고 부를 린 없을 거야. 너야말로 애한테 상처와 혼란 주기 싫으면 헛소리 집어치우고 꺼져주지 그래? 넌 인간이 어떻게 끝까지 바닥이니? 쌍욕을 대주고 싶었지만 생각보다 쉽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상황 오면 어떻게 할지 수십 번 생각한 끝에 연습이라도 했기에 입이라도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파트 청약 받아놓은 것은 있는데 완공되려면 2, 3년 남았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근무지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장기로 살기로 하고 얻은 것이었는데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 아빠네 보고 가게를 옮기라고 해도 옮기지 않을 것을 알기에 차라리 더러운 꼴 피해서 옮겨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재수 똥 밟았다 생각하고 생돈 들여 이사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엔 꿈에서도 보기 싫은 애 아빠의 엄마라는 양반과 여자 약사가 찾아왔더라고요.
애 아빠 엄마라는 인간을 보니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여자 약사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남편에게 이야기 들었어요. 서로 교제하던 중에 아이가 생겼다죠? 남편은 서로 정리하려고 하려던 중에 임신했다는 소식 듣고 그쪽에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대요. 헤어지기 싫어서 그러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설마 애를 낳았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사정이 어찌 되었든 여자 혼자 몸으로 애 키우는 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늘의 뜻인진 모르겠지만 아이가 우리 부부 앞에 나타난 것도 정이 간 것도 우연치곤 인연 아닐까요? 저희 오빠가 변호사거든요. 알아보니까 이럴 경우 내 남편이 친권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을 것도 같고요. 염치 없는 말이겠지만 우리 부부에게 애를 넘겨주시는 게 어때요? 저희가 그간 노고 생각해서 위자료를 마련해 드릴 테니 그걸로 새 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지금 아이에겐 좋은 가정 환경과 질 좋은 교육이 필요해요. 그쪽이 정말 아이를 생각한다면 우리 부부에게 애를 넘기는 것이 현명한 판단인 것 같네요. 많이 배우고 직업 좋으면 막말을 저렇게 고상하게 할 수도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 옆에서 애 아빠의 엄마라는 사람은 계속 제게 눈짓으로 말을 하지 말라 달라는 식으로 신호를 보내더군요. 어이가 없는 일이었죠. 아줌마, 댁내 며느리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네요. 둘이 같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무슨 배짱으로 며느리까지 데리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이런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늘어놓는 거죠? 아줌마가 한번 말해봐요. 그때 나한테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말이죠. 각서 잊었어요, 각서? 아주 크게 확대해서 약국 창문에 붙여드려요? 그 약사님, 댁내 아이를 잃은 것은 충분히 동정해 주겠는데요. 당신이 뭘 안다고 훌륭한 부모님 교육이니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누가 들으면 내가 훌륭한 엄마가 아니고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는 줄 알겠네요. 돈이요? 저도 벌만큼 벌어요. 제 명의 아파트도 있고요. 저는 우리 모자 누일 집과 생활비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에요. 살다가 이런 저를 이해해주는 남자 만나면 당연히 결혼도 할 거고요. 그리고 막말로 댁내 남편 그렇게 훌륭한 인성의 인간 아니거든요. 이 여자 저 여자 삐쩍이고 다니는 사람으로 기억하는데요. 또 모르죠. 저 같은 여자가 어디서 저처럼 애를 키우고 있을지도요. 차라리 당신 남편 과거를 캐물어서 만났던 여자들 찾아가 보세요. 어디 한두 명쯤은 더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양반들이 여기 와서 물벼락을 맞으려고 했나? 아니면 된장국을 뒤집어 쓰게 해줄까? 각서 스캔해서 인터넷에 쫙 뿌리고 약국 앞에서 전단지 돌리기 전에 당장 꺼지세요. 애 아빠 엄마는 제게 손찌검을 하려고 했으나 그게 어디 통하나요?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오히려 제가 그 아줌마 뺨을 후려갈겨 줬네요. 10년 먹은 채증이 확 가시더라고요. 아줌마, 2년 전엔 하지 마시고 당신 직접 쓴 각서 읽어보시라니까. 거기 쓰여 있잖아요. 일체의 친권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때는 없이 살고 못 배웠다고 사람같이 보지도 않더니만 이제 아줌마 손자 잃고 없으니까 제 아들이 탐이 나요? 뻔뻔하다 정말. 이런 게 아마도 인과응보라고 하는가 보네요. 벌 받은 거예요? 천벌. 아줌마 돈 잘 버는 며느리마저 잃고 싶지 않으면 가서 해명 잘 하시고요. 그 빙신 같은 아줌마들 아랫돌이 단속에 나세요.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요. 다음번엔 뺨따구로 안 끝나요. 그땐 진짜 개망신 당한 줄 알라고요. 그 뒤로 친권자 소송인이 뭐니 협박하더니만 제가 각서를 들이밀자 찾아왔던 변호사도 되돌아가더라고요. 전 아들과 함께 이사를 했고 다니던 병원도 옮겼습니다.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라 진짜 더러워서 피한 거죠. 그리고 희한하게도 애아빠 엄마란 사람의 뺨을 후려친 이후로 채증이 하나도 안 생기더라고요. 위청수랑 가스명수 달고 살았었는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제 아들은 어떤 풍파가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잘 뛰어놀고 잘 먹고 잘 싸고 있네요. 아이를 보고 있으니 잘 낳았다 싶습니다. 이 행복이 언제까지일지 모르겠는데 좀 오래 그리고 질기게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